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 실수 ABC가 있는데 문제에서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3이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A 빼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라고 줬습니다. 그때의 A, B, C의 제소관계가 알맞게 된 것을 문제에서 고르라고 했네요. 네, 먼저 ABC 제소관계 올바른 걸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식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문자는 몇 개 있습니까? 식은 2개인데 문자가 3개 있다는 것은 A, B, C의 값을 각각 구할 수는 없습니다. A, B, C를 각각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더 많죠. 문자가 더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가 된다?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통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 먼저 두 가지를 더해줍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더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다음에 얼마죠? 4A 그 다음에 얼마죠? 4A 플러스 얼마? 2C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C가 얼마가 됩니까? 4나서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C는 얼마다? 4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A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C 대신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럼 A 플러스 B 더하기 4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결과는 A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자가 비교 대상이 A랑 A 플러스 1이랑 4 마이너스 2A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요. 이게 A고 이게 뭐예요? B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 여기서 딱 확실할 수 있는 건 A가 이제 B보다 작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거의 대소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가 큰지 쌤이 지금 알고 싶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쌤이 두 가지 제시해드렸어요.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빼는 방법이 있었죠. 대소관계 할 때는 차를 구하던가 나눗셈을 구하던가 또는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땐 제곱해서 차를 한 다음에 대소관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눠도 되시고요. 빼셔도 괜찮습니다. 전 빼기를 이용하겠습니다. A의 빼기 4 마이너스 2A를 구할 텐데요. 얘는 계산하면 3A 마이너스 4죠. 근데 문제를 잠깐 단조건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단조건이 뭐라고 써있죠? 단 어떻다고 했죠? A는 3분의 4보다 크다고 했죠. 양변에 3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A가 4보다 크다. 이항합니다. 3A 빼기 4가 0보다 크다로 결론이 나와주죠. 따라서 얘가 뭐 어떻다 0보다 크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A에서 결국엔 C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C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C보다 A가 크고요. A는 B보다 작도록 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소관계다. 대소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대소관계는 뭘로 한다? 차를 이용한다. 맞죠? 또는 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제곱을 나눗셈 하셔도 되어집니다. 보통 이 제곱을 하는 경우는 언제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차가 근데 이거 헷갈릴까 봐 보여주자면은 B분의 A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지? 1하고 비교하는 거야.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큰 겁니다. 알았죠?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누가 큰 거다? B가 큰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레퍼토리가 되어지겠죠. 얘는요 A-B가 0보다 클 때와 A-B가 0보다 작을 때를 비교 대상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지겠죠. 한 번 더 복습해봤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보겠습니다. 기억법 문제 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커다가 딱 절대값 a-b인데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현재 뭐가 들어가져 있죠? 지금 문제에서요. 절대값이 들어가져 있죠. 맞죠? 지금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 게 좋다? 제곱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절대값 제곱할 때 나오는 특징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까요? 그럼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맞죠? 일단 제곱해 보겠습니다. 제곱하면 a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2배의 절대값 ab가 되겠죠. 플러스는 b제곱이 됩니다. 커나 같다. 얘 제곱하니까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서 같습니다. 없어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도 약분 되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절대값 ab는 커나 같다. 마이너스 ab보다 이거 되어지는 거겠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게 ab 두 개 부호가 같으면 양수죠. 이건 음수죠. 되네요. a랑 b랑 부호 달라요. 그래도 이 양수죠. 근데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 붙었죠. 양수죠. 그럼 두 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맞아요? 혹시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확실히 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참의 거짓이에요? 이거는 답이 참의 거짓이에요? 이해 간다고 말했으니까 이해 안 갔어요? 말을 못하겠어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참의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해 못했다는 건데? 근데 아까 왜 이해했다고 했지? 네! 알았어요. AB가 양수라고 하면 절대값 AB 네. AB가 양수면 절대값 AB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음수죠. 이건 뭐예요? 양수죠. 당연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참이 돼요. AB가 곱했을 때 음수면은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얘는 절대값 AB 되겠고 이거잖아요. 맞죠? 얘는 뭐가 돼요? 양수죠. 맞아요? 얘도 뭐예요? 양수잖아요. 둘이 같을 거 아니에요. 값이 그러면요. 참이 된다고요. 뭘 해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요? 참이라고요. 되는 거예요. 절대부등식 맞다고요. 항상 참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네. 보겠습니다. 니은만 보겠습니다. 니은만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절대값 a 플러스 b가 커나 같다 절대값 a 마이너스 b죠. 수를 넘어서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한다? 제곱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적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이렇게 없어지는 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4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숫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ab가 양수를 곱하면 0보다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 틀렸다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뒷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b 적거나 같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절대값 있으니까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봅니다. 시작.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얼마? b제곱 적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되겠죠? a제곱 b제곱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곱합니다. 마이너스 곱하시면 부두방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죠. 됐나요? 이거는 맞나 틀렸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요. 얘는 항상 양수잖아, 맞죠? 얘가 당연히 더 크거나 같아져.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 되어지겠죠. 기억법은 맞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요. 양수 x라고 xy에 나와있죠. 맞죠? 양수란 단어를 보자마자 산술기의 느낌이 조금씩 나는 것 같고요. 보니까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인데요.
이거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전에도 말했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차함수 문제이던가 아니면 뭐밖에 없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우리 입장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이차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차함수는 아닌 거라고 느낌이 오죠. 왜냐면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차함수는 아닐 거고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은 나중에 코시 슈바르츠도 있지만 그건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선생님 곱하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선생님 뭐에서 풀으라고 했죠? 얘는요 반드시 전개해서 풀으라고 했습니다. 왜 전개해서 푸냐면은 둥어 성립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 했을 때 전개 주시면 4 플러스 y분의 2x 플러스 x분의 2y 플러스 1이 되겠죠. 정리해보니까 5 더하기 y분의 2x 플러스 x분의 2y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 보이세요? 이 녀석의 뭐가 일정으로 볼 수 있냐면 곱이 일정합니다. 맞나요? 선생님 곱이 일정할 때 뭘 볼 수 있다요? 합의 최소로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소값 그래서 물어본 거라 보시면 되어지겠죠. 이 녀석만 산수기하 써줍니다. 이 녀석만 산수기하 써보시면요 x가 둘이 곱하면 없어지고 2는 4죠. 그러면 2 루트 4가 됩니다. 여기 루트 안에 둘이 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계산은 얼마 돼? 이만큼은요? 4죠. 얘 최소값이 4죠. 맞아요? 그럼 최종적인 최소값부터 최종적인 최소값은 이게 4의 최소값인데 이게 일정한 5죠. 그럼 얘 항상 뭐보다 크다 같습니까? 9보다 크다 같겠죠.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까? 9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됐나요? 둥어 성립하는 경우도 쓰래요. 문제 써있죠. 괄호에 둥어 성립 조건 쓰라면서 둥어 언제 성립하니까 두 가지가 뭐 할 때? 둥어가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모르나요? 물어보는 거야. 모르냐고. 알겠습니다. 그 복습하셔야겠는데 보니까요. 맞죠? 선생님 복습해야 할 것 같은데 너 느끼니? 복습해야겠다는 거? 느끼면 행동하니? 너는 아니 행동 안 하니? 행동할 거지? 복습해야 할 것 같아. 이거 다시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 푼 걸 넘어서 개념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맞지? 근데 이거 진짜로 좀 위험한 것 같아. 네 공부 방법이. 집에 가서 뭐 딱히 안 하지.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해야 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내가 위에 거 풀어준 거 네가 다시 다 풀어봐야 돼. 집에 가서. 그러고 자야 돼. 숙제는 바로바로 해야 돼. 그리고 개념 정리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네 게 아니야. 구경만 하다가 하니까 지금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수업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잖아. 맞지? 전에 했던 건 완벽하게 해서 와야 그 다음 걸 하지. 전에 했던 거 제대로 안 됐는데 맞지? 지금 성적이 안 나왔다는 근거가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 지금 해야 할 거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오르고 싶다면 못했던 거 안 했던 걸 하라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이 필요해. 너의 그 전에 있었던 삶의 행동들을 다 뒤바꿔야 돼. 놀았어요라고 말하기에는 네 성적이 놀 성적은 아니잖아. 오를 거죠? 오를 거야.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오를 거면 어떻게 해야 돼? 탈피해야 돼. 지금 너에 있었던 모든 패턴들을 다 뒤엎어서 새롭게 할 거 아니야. 맞지? 말은 오르고 싶다 해놓고서 행동은 전과 똑같으면 성적 오를 수가 없지 않을까? 맞지? 노력하는 자에게 취해지는 게 성적인데 노력 안 하고도 성적 얻고 싶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심보지 않을까? 맞지? 오를 거면 해야 돼. 알았어? 안 했던 거 해야 돼. 알았니? 네가 지금 안 했던 거 많아 보는데 숙제도 제때 때도 첫 안 해오고 두 번째로는 뭔가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복습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게 세 가지 하면 오르지 않을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안 했던 거 해봐. 올라. 왜 똑같이 행동해? 그 산술기하 평균이 A 플러스 B인데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가 됩니다. 이때 단조건 중에 단 A와 B가 같을 때, A가 B와 같을 때 둥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매개체가 같아주면 둥어가 성립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이제 둥어 성립 조건까지 보이고 싶다고 하니까 y분의 2x와 x분의 2y가 같을 때라고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식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 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양변 x 곱하고 y 곱해서 2x의 제곱이 이 y 제곱이랑 같다. 약분해보시면 없어지겠고
근데 x의 제곱 빼기 y 제곱이 0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때는 x가 y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거나 한 거죠. 쌤이 아까 둘 다 양수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붙은 건 안 됩니다. 결국엔 그냥 x랑 y랑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조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곱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여기 있는 게 쉬워서 막 문제 풀 때 어려움 못 느낄 거야. 아마도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거를 해가면서 이제 늘어갈 거야. 7번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요. S가 2보다 크다라고 줬습니다. 필연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조건이니까 준 건데요. 왜 줬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감상해 보죠. x-2분의 1인데요. 이거가 x는 a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최소값 b를 가진다라고 줬습니다. 그때 a분의 5b를 물어봤으니까 a, b값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봤더니요. 일단 x는 2보다 큰 거 왜 줬나 봤더니요. 이게 x-2가 있죠.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전체가 양수가 된다는 걸 주고 싶었으니까 얘도 어차피 2보다 크면 얘도 양수죠. 맞죠? 양수니까 산수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차함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합의 최소를 보이려면 뭐가 쌤 일정하다는 건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요? 맞아요. 곱이 일정해야 돼. 잘 기억하네요. 곱의 일정함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곱이 일정하려면 약분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맞죠? 약분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데 x-가 있는데 x-가 없죠. 그래서 강조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4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원래 있던 플러스 x-2분의 1이 들어가는데요. 전개하시다 보면 4x 빼기 8이죠. 빼기 8이 없던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8을 해서 보상을 시켜주는 방법을 쓰자는 거죠. 이러면 여기가 뭐가 일정하니까 곱의 일정함을 보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얘만 산수기가 써볼게요. 4배의 x-2 플러스 x-2분의 1 커다 같다. 뭐 곱하면 4니까 2루트 4가 돼서 이만큼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값이 4 이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4 이상이고 8로 일정해요. 결국엔 최종적인 답은 12 이상이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최소값은 얼마다?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언제 등호 성립하는지 알고 싶대요.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이 둘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 성립하니까 4 x-2와 x-2분의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겠죠. 이번에 x- 곱합니다. 4배의 x-2의 제곱은 1이죠. 맞죠? 뭐 전개해서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전개하지 않고 x-2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얘도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x-2 쓰시고 한쪽에 뿔만 2분의 1 붙여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주어질 수 있을 텐데 문제 보니까 x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수인 것만 2 플러스인 것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1에서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a 값이 얼마다? 2분의 5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건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a분의 5b가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봤죠? 맞나요? 이거는 한번 계산해보죠. 5 곱하기 12가 들어가겠고 분모에 2분의 5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제가 저번에 번분수에 대한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연습해보면은 이 계산하면 60이죠. 60은 분수로 쓰면은 1분의 60입니다. 얘는요 2분의 5가 되겠죠. 맞죠?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 써주겠고요. 밖에 있는 걸 곱해서 얼마가 됩니까? 120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얼마 되겠다? 24가 답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됐어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봤더니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산수기하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요. 봤더니 A 플러스 B가 언제 얼마라고 줬습니까? 5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분의 4 플러스 얼마라고 줬습니까? B분의 9의 무슨 값? 최소값을 보여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한 부분이 합의 최소죠.
합의 최소를 보러 갔기 때문에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곱의 어떤 거요? 일정함이 보여줘야 되는데 주어진 건 곱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가지고 산수결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보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뭐 해주셔야겠다? 식을 조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어떻게 조작할까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요.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여 누굴 곱합니까? a분의 4 더하기 얼마입니까? b분의 9를 곱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곱해보자고요. 곱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얼마 됩니까? 4 더하기 b분의 9a 플러스 a분의 4b 플러스 9가 되겠죠. 계산하니까 13 더하기 b분의 9a 플러스 a분 얼마입니까? 4b가 됩니다. 봤더니 요 녀석이 뭐가 일정해요? 곱이 일정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산수결을 써보니까요. b분의 9a 플러스 a분 얼마가 됩니까? 4b가 되겠죠. 그럼 크나 같다 2배에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니까 9, 4, 36 되니까 결국엔 최종적인 답이 12 이상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12 이상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5 이상이죠. 그러면 잠깐만 써보면 이게 25 이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됐어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의 최소예요? 얘의 최소값이죠. 근데 얘가 현재 지금 뭐예요? 일정하거든요. 이거 얼마를 일정합니까? 여기다 또 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5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9가 25보다 커나갈 때 돼서 내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정리해보니까 a분의 4 더하기 얼마? b분의 9가 얼마다? 5보다 5 이상이다 되겠죠. 최소값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식 조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 방에 산수기였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섞여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모양 거에서 본 것 같죠, 맞죠? 앞에 이미 그 곱하기가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고맙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쌤이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그 공부해. 복습도 하고 좀.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냥 잘하면 돼. 할게요. 추면 얘기해줘. 선생님 에어컨 더 세게 틀어줄 테니까 추면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장난이고 빨리 합시다. 일단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뭐가 나왔죠? 도형이 나왔죠. 도형이 나왔으면 쌤은 항상 닮음으로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대가 닮음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관심 있지 않아요. 전 그냥 닮음을 쓸 거고요. 못하겠으면 꼭 말해주셔야 돼요. 전 닮음을 잘 사용합니다. P가 되겠고요. Q가 되어집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분의 5 보이세요? P분의 5 플러스 얼마? Q분의 3의 무슨 값? 최소로 보이려고 하죠. 맞죠? PQ는 다 양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양수의 최소값이죠. 일단은 이거 자체로 쓰려고 하면 뭘 일정함 보여야 돼요? 곱에 뭐가 필요해요? 일정함을 보이거나 또는 아까처럼 뭔가 어떤 관계식 하나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식 한 개 더. 맞나요? 뭐 이 두 가지겠죠. 아까는 식 한 개 더 있는 형태였잖아요. 한번 해보죠. 뭘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닮음 이용해서 풀 건데요. 현재 이 직각삼각형 큰 거 보이세요? 이 작은 직각삼각형도 뭐합니까? 두 가지가 닮았습니다. 현재 높이와 밑변의 비가 3대 5죠. 그럼 얘도 3대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5분의 3p라고 둘 수 있겠죠. 혹시 이게 암산이 되나요? 똑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이 길이 결정되는데 이 길이 얼마죠?
3 마이너스 얼마죠? 5분의 3p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때야 됩니까? 따라서 3 마이너스 5분의 3p라고 하는 그 결과와 q랑 어때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5분의 3p 플러스 q가 얼마다? 3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죠. 보니까 곱의 일정함을 보여준 건 알겠고요. 식 하나를 더 준 형태가 되겠네요. 아까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이거 둘이 뭐 했죠? 곱했어요. 그것만 말하면 돼. 곱하기만. 전개는 그 다음이죠, 맞죠? 네, 둘이 곱하기 했습니다. 맞아요. 곱한 다음에 전개하는 건 맞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려 이거요. 잘 기억해, 곱하는 거요. 생각보다 이런 형태 나오면 잘 못 풀더라고. 근데 넌 잘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둘이 곱해주시니까 3이죠?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제가 쓸게요. 5q분의 9p 되겠죠, 맞죠? 좀 숫자가 크네요. p분의 5q가 되어지겠고요. 계산하면 3이 되어지겠죠, 맞죠? 식을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면은 6 플러스 5p분의 9q 플러스 p 잘못 썼죠? 이런 여기 q고요, 여긴 p죠. p분의 5q 되겠죠, 맞죠? 딱 보자마자 이 녀석은 뭐가 일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곱이 일정함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암산 살짝 해보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산수기에 써보시면은 얘는 6 이상입니다. 왜냐면 둘이 곱하면 없어지고 곱하면 없어지고 곱하면 없어지고 루트 9니까 얼마? 3. 2 곱하기 3은 6.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보니까 얘는요? 12보다 커나 같겠죠, 맞죠? 아까도 연습해봤으니까 이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난 뭐만 보고 싶어요? 지금 얘만 지금 알고 싶잖아요, 맞죠? 얘가 지금 뭐인 걸 알 수 있죠? 일정함을 알 수 있죠. 얼마를 일정합니까? 여기다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3배의 p분의 5 더하기 q분의 3이 12 이상인 거니까 결국엔 p분의 5 더하기 얼마? q분의 3이 어떻다? 4 이상이다가 되어지겠죠. 최소값에서 얼마가 되겠다? 4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풀이를 외우지 않고 조금 내 생각들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바라봤었지? 도형이니까 닮음 쓰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었고, 그러니까 그 사고의 흐름을 좀 배워가고, 네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문제 풀 때 푸는 말들을 좀 외워두고 너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문제 풀기 전에 하는 말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잖아. 이걸 네가 그냥 외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걸 적용시키려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서야 문제가 조금씩 풀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푸는 문제는 없어, 우리 교육과정에. 결국은 다 뭐야? 다 있어. 이미 기반이 깔려 있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 푸는 방법을 독해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잖아. 근데 독해하는 과정을 잘 보라고. 이걸 따라해서 문제 풀 때 적용시키면서 해야 하는. 그래야 늘려. 나도 수학을 확 늘 때에 선생님의 풀이를 처음부터까지 난 다 따라했거든. 암기한 게 따라한 거야. 생각을 따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숙제 해온 거랑 선생님이 풀이랑 똑같아. 그때 이 수학이 완전 다 끝나버린 거야, 게임이 아예. 너도 이게 돼야 돼. 내가 문제 풀 때 합의 최소야. 그럼 곱을 일정하던가 식을 조작하던가 해서 풀 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번뜩인 거를 푸는 게 아니야. 알았어? 항상 정해준 룰대로 가는 거야. 해석할 줄 모르면 아직 부족한 거야. 문제를 풀 때 뭔가 배웠으면 그걸로 풀려고 노력해보고 안 먹히면 갖고 와서 쌤 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 얘는 이런 문장의 조건이 있어서 따르게 풀어야 되라고. 그러면 아,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풀어야겠구나 머릿속에 저장하고 또 문제 덤벼봐서 가지고 있던 것도 써보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 안에서만 푸는 거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푸는 건 아닌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좀 수학 공부할 때 어찌 보면 창의력을 따져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얼마나 이미 다 어떻게 풀지 정해져 있어. 정해준 룰을 이건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야 결국엔. 해보겠습니다. 15문제 보자. 15문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집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의 종 중에 하나고요. 교육과정은 없으니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있긴 하죠.
근데 교육과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부등식이 있어야만 언급이 돼 있고 공식은 안 써 있는데 그냥 그래도 합시다. 산수계 평균하고 좀 비교해보면서 해보면 좀 좋아요. 산수계 평균이 양수론 조건이 좀 필요했었죠.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는 실수 XY예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실수 XY, 뭐 A, B. 실수로만 해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양수론 조건이 필요했다면 얘는 뭐가 돼 있다? 실수가 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습니다. 얘는데 산수유계도 실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산수유계도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실수 XY라고 해놓고 준 거는 제곱을 해서 주어지면 산수유계 쓸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지. 제곱하면 어떠니까? 양수니까. 0이 아니라고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산수유계 쓸 수가 있는 거야. 가능해. 이해 가셨어요? 실수라고 무조건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산수유계도 실수 줄 수 있어. 하지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양수랑 실수라는 거 차이다라는 거고요. 코시슈바르츠는 실수 이때 쓸 수 있고요. 한번 공식 써드릴게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커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등호 선입 조건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등호 선입 조건은 바로 뭐냐면요. 이 안쪽에는 곱한 거 bx, 바깥쪽에도 곱한 거 ay랑 같을 때가 등호 선입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게 등호 성립입니다. 이거 할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라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여기에는 2차식 들어갑니다. 이런 쌤 이렇게 쌤이 지금 뭐 해주고 있어? 해석해주고 있지. 이 식을 해석해주는 관점을 잘 기억해야 돼. 이 해석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문제 풀 때 힌트를 얻거든. 단순히 이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걸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문제에서 딱 물어볼 때 이건 이 해석이네 하고 딱 풀 수 있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여기는 2차식이 들어갈 공간이고요. 여긴 누가 들어갈 공간이면 여기는 지금 1차식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되어졌나요?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에 섞여 있는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경우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텐데요. 조금 더 한 번 더 섬세하게 좀 보자고 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데요. 여기가 AX죠. 이 A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랑 여기 X 곱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 BX는 어떻게 완성되죠? BY는요. 여기 B와 여기 Y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하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냥 쉽게 하죠. 2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코이슈바르츠는요, 최대, 최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코이슈바르츠는요, 최대, 최소가 가능합니다. 얘는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을 풀다 보면은 부등식이 모아지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거든. 이걸 풀면은 ax 플러스 by가 뭐보다 커 나왔겠고 뭐보다 작거 나갔다가 나와. 그래서 최소와 최대를 동시에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물어보면은 또 코시슈바르츠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산수계 평균은 최대, 최소 하나밖에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좀 있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러한 요소들을 해석하는 거 머릿속에 뭐야 돼? 기억하고 문제 중에서 보니까 이 구성 요소들과 걔가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 써야겠네라고 연결하는 거지. 문제 읽다가 코시슈바르츠 번뜩이는 게 아닌 거야. 수학은 항상 흩뿌려져 있는 이러한 해석들을 의도하고 물어보잖아. 출제자가 의도가 있잖아. 너 코시슈바르츠 아니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것들의 힌트들을 푹 뿌려놓는다고 문제 안에. 이걸 해석해서 물어보면 코시슈바르츠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결국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잖아. 뭘 원하는지 그걸 하는 거야. 그걸 계속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해 갔어요? 한번 이거 해볼게요. 먼저 2차식과 1차식이고요. 실수 XY라고 제가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를 써봅시다. 시작해볼게요. 산수계 쓰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못 써요. 합니다. 시작. 여기는 2차식 들어갈 자리죠. 맞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들어갑니다.
이상이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1차식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에 대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2x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겠어요? 2의 제곱이 필요해요. 둘이 곱해서 얘가 만들고 싶은 게 뭐가 필요해요?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4 더하기 얼마죠? 9. 얼마? 13 곱하기 얘는 얼마죠? 4. 커나 같다. 얘는 2x 플러스 3y의 제곱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뭐 답이 안 예쁘죠? 2x 플러스 3y는 작거나 같다. 2루트 13 보이세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둥 언제 성립한다고요? 둥 언제 성립한다고요? 안쪽에는 곱해서 얼마? 3x 바깥쪽에는 2개 곱해서 2y가 같을 때 이때 둥어 성립 이런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 선생님이 뭐 한 가지만 좀 보여줄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 해도 돼요? 잘 봐봐요. 너가 얼마나 잘 이해하나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제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의 아이고 다시 안 쓸게 여기다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6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의 4y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러면은 아주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분명히 x제곱 y제곱이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머리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 수 있죠. 잘 보세요. 여기 2차식이 들어갈 여기는 누가 들어갈 2차식이 들어갈 자리죠. 맞죠? 여긴 얘가 들어가면 되죠. 맞죠? 2차식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나 같다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이 들어가면 좋겠죠.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풀려고 하십니까? 봤더니 얘는 2y를 제곱한 거야. 잘 봐. 마이너스 2x지. 2랑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x 생기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가줘야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서 마이너스 2x 완성되는 거야. 여기는 3만 써있지. 얘는 2y를 제곱한 거잖아. 여기 또 뭘 곱해야 3이 되겠어? 2분의 그럼 여기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네가 조작도 해야 돼. 맞춰주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4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4분의 9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 4분의 얼마? 25야. 여기는 따라서 4분의 25 곱하기 얘는 그대로 써야죠. 얘 궁금하니까. 보이세요? 커나 같다. 얘는 얼마죠? 66에 36이죠. 그럼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커나 같다. 이거 그냥 나눠주면 되지? 25분의 뭐 36 곱하기 4니까 계산을 안 할게요. 오케이? 얘가 최소값이 되어지겠죠. 뭐. 이해갔어? 뭔 말인지? 결국에는 이거를 암기하는 거 떠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식을 조작하려면 다 통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됐어요? 됐습니다. 얘를 물어보니까 최대 다 물어볼 수 있고 이 안쪽을 물어볼 때는 최소값밖에 못 물어보는 거겠지.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그냥 답 나왔네 와 이게 아니라 왜 이걸 물어봤지? 어떻게 되는 거지 구조가? 어떤 힌트를 준 거지? 왜 두 장 물어볼 수 있지? 왜 하나밖에 안 물어봤지 얘는? 이렇게 따져보면서 해야 느는 거야. 그냥 하나 맞았다고 끝내면 그냥 실력이 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학창시절 때부터 이런 문제 풀 때 얘를 계속 분석했어. 왜 이거 물어봤지? 왜 최소밖에 못 최대 최소 다 물어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 다 이유가 있고 짜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계속 즐겨야 돼. 맞고 뭐 그냥 계속 막 얘를 계속 뜯고 부시고 다시 조작해보고 막 구워보고 삶아보고 이렇게 다 해봐야 돼. 한 문제 하나씩. 그렇게 해야 느는 거야. 알았니? 그걸 좀 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공부를 똑똑한 애들은 이미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뭐.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뭐라고 좀 이렇게 줬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현재 문제에서 50이라고 줬고요. 2x 플러스 3y의 무슨 값? 최대값이 알파라고 줬고요. 그때의 x와 y 값을 문제에서 베타와 이걸 감마라고 읽어야 알았죠? 이걸 감마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혹시 모를까봐. 이미 근데 배워봤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2차식이 있겠고 이건데 문제 실수라고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술계 평균은 쓰지 못하겠고 코에피시언트 씁니다.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들어오겠고요. 커 나갔다. 얘는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겠죠. 곱해서 2x 되려면 2의 제곱 필요하겠고요. 뭐도 필요해요? 3의 제곱도 필요합니다. 4 더하기 9니까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겠죠. 13 곱하기 52가 됩니다. 커 나갔다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네. 13이라는 것은 얘는 13 곱하기 4죠. 그러면 결국엔 2x 플러스 3y라는 것은요. 이거는 13의 제곱, 2의 제곱, 13 곱하기는 26이죠. 마이너스 26보다 크다겠고 26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26.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가 알 수 있겠다? 알파가 26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등호선일 조건 찾아야겠죠. 등호선일 조건 안쪽에는 곱한 거 3x, 바깥쪽 둘이 곱한 거 얼마? 2y랑 어떻다고요? 같으면 된다고 했죠. 됐어. 이거 하고도 못 풀더라고. 잘 봐. 이런 둘이 같을 때지. 근데 2x 플러스 3y가 언제 최소라고? 26이 최소지. 이거 둘이 그냥 이거 두 개 풀면 돼. 그럼 x, y 값이 나와요. 최소가 될 때에 이거 찾으면 되니까. 문자 통일해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x가 얼마입니까? 현재 문제에서 3분의 2y죠. 여기다 넣으세요. 3분의 얼마? 4y 플러스 3y는 얼마다? 26이다. 3배에서 4y 3, 3은 9y 맞죠? 26 곱하기 3이죠. 곱하면 13y는 얼마다? 26 곱하기 3이니까 나눠주시면 여기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따라서 y가 얼마 됩니까? 6 나오죠. x는 얼마 됩니까? 4 나옵니다. 됐어요? 베타가 4가 되겠고 감마가 6이 됩니다.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제 문제에서 나와졌겠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또 코슈바르츠를 써줘야겠죠. 실수 xy니까요. 산수기한 못 씁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커 나갔다 얼마입니까? 3x 플러스 4y의 제곱 되겠고 곱해서 3x 되려면 3의 제곱 4의 제곱 필요하겠죠. 맞죠? 얘는 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25가 되겠고요. 얘는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서 구하라고 줬고 얘는 5, 25가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1.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1 나와주겠죠.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번 문제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여기는요. 20번 문제 보니까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 1인 원의 내접한 사각형이죠. 맞죠? 이야기 좀 할 것 같습니다. 원이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 원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원이 나와져 있을 경우에는 항상 중심과 관련을 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사용된 개념은 이 개념이거든요.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죠. 맞죠? 원의 중심을 통과했을 때 아무런 한 점이나 잡고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반드시 직각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여기 아무 점이나 잡아도 연결시키면 뭐가 나온다 여기가요? 직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거 원리를 알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나왔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 길이 내가 모르니까 x로 잡습니다. 이 길을 뭘로 잡을까요? y라고 잡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식은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입니까? 4요.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준 게 있을 거예요. 둘레의 무슨 값?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이니까 둘레요? 둘레가 얼마죠? x 2개, y 2개. 2x 플러스 2y 무슨 값?
최대값을 물어본 거죠. 딱 봐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일단 xy가 실수는 xy가 양수예요. 길이니까. 근데 합의 최대를 물어봤죠. 합의 최대? 뭐야, 말도 안 돼요. 합의 최대는 산술기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합의 최대는 없어요. 산술기는 합의 최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콜슈바츠 씁니다. 지금부터 2차식도 있으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러 가지 조건들 따라서 합리적이게 푸는 거고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거야. 유추를 잘해야 된다, 알아니? 2x 플러스 2y 제곱이 들어가겠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뭐가 되겠죠? 2의 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4니까 얼마? 8. 8, 4, 32. 맞나요? 이해 가요? 좋습니다. 그럼 크거 나갔다 2x 플러스 2y의 제곱 되겠죠, 맞죠?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양수인 것만 쓸 거니까요. 제가 0보다 크다 쓸게요, 알았죠? 작거 나갔다 얘를 루트 4루트이죠.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최대값 얼마다? 4루트가 되겠다는 거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명제에 해당하는 절대부등식 범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서 우리 배운 기억나요? 내가 사실은 중2 때 이미 배우긴 했거든요. 중2 때도 함수를 배웠어요. 중2 때는 혹시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y는 ax 플러스 그건 1차 함수고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 식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모르면 좀 알려드릴게요. x가 1개일 때 y의 값이 1개이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함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해 갔죠? 뭐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x의 약수가 y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대, 옛날에요. 이렇게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x고 이게 y야. 1의 약수는 뭐 있지? 1. 2의 약수는 1하고 2가 있어.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지.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게 되는데, 뭐 4도 할까? 그래. 4약수는 뭐 있지? 1, 2, 4 있지. 막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x는 여기 1개지. 여기 몇 개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 아니다. 뭐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 이해 가요? 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고 한다면은 x가 5 이하의 자연수일 때 y는 y는 x의 약수개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표 어떻게 세주죠? x, y 표 세울 수 있겠죠? 뭐 있죠? 1이면 1개, 2이면 2개, 3이면 2개, 4면 3개, 5면 2개, 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얘가 1개죠. 여기 몇 개죠? 1개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너무 뭐랄까?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몇 학년이 됐죠? 우리 고1이 됐죠. 고등에서는요, 다른 방법으로서 함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대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응을 시킨다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대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앞서서 잠깐만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을 설정합니다. 오케이? 이 집합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와져 있겠죠. 그 원소들을 죄송한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좀 널쩍하게 그렸죠. 이걸 아주 길쭉하게 그리십시오. 이렇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약속 정의를 합니다. 또 여기에 y라고 하는 집합을 만듭니다. 이걸 하나의 또 집합을 만듭니다. 되셨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와져 있겠죠. 여기에서 많은 원소들 중에 엄청 많은 원소들 중에 1이 있겠고 뭐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고 5가 있겠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겠죠. 여기에도 엄청 많은 원소 중에서 1이 있겠고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고 5가 있겠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겠죠. 뭐 6도 뭐 아무튼 뭐 6도 쓸까 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x에서 화살을 쏴요. x가 사수예요. y가 관역이에요. 혹시 이렇게 이해도 되나? 그냥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말이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야. 화살을 쏠까 뭘 쏠 거로? 활 쏘는 사람 여기 뭐야? 관역이야, 관역. 화살을 쏘는 거 이렇게. 이걸 대응시킨다라고요. 이 활을 쏴서 맞추는 행위를 대응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수학에서는요. 그러면은요, 이 사수 여기 왼쪽 있죠. 이 왼쪽을 우리가 사수라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예를 이 집합 있겠죠. 이 집합을 지금부터 정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 집합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정역이란 건 뭐다? 그 사수야. 이렇게 활 쏘는 사람들을 정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여기에 관역 있겠죠. 이 관역을 꼭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 맞지? 뭐 꼭 그 이제 너 양분 보면 알겠지만 꼭 빵점도 맞춰 골고루 맞춰야 돼? 아니 10점만 맞추면 더 좋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점수는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이 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이거 얘 함수 아니었잖아. 얘 함수니까 얘를 갖고 올게. 1 쏘면 얼마나? 1 쏘면 어디에 명중하지? 명중이요 이렇게 명중하지. 맞지? 이 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대응이라고 말하는 거야. 2를 쏘면 어디에 맞아야 돼? 2에 맞아야 돼. 명중이요. 됐죠? 3을 쏘면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명중이요. 4로 쏘면은 3으로 가야 돼. 5로 쏘면은 2로 가야 돼. 맞지? 그럼 이렇게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았을 거 아니야. 관역에 맞은 이 녀석들, 관역을 맞춘 녀석들의 모임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의 집합일 수 있겠지. 맞아요? 이 관역을 맞춘 집합들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쏴서 맞춘 녀석들은 치역. 맞추지 않았어도 돼요. 이 관역을 공역, 쏘는 사람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죠. 함수라고 인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함수를 쓰면 f라고 하면 이렇게 f라고 쓰세요. 여기 가운데다가. 그럼 이게 바로 f라는 함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 식으로 쓰여지지 못해도 돼요. 무슨 말이야? 식을 쓸 수 있어 없어? xy에 관한 식으로 식을 못 쓰죠. 관계식이 없어도 돼요. 그래도 함수예요. 왜? 이렇게만 대응시킬 수만 있다면 함수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뭘 깔았죠? 전제 조건을? 5 이하의 자연수로 잡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x바 1 이상 5 이하인 자연수가 저한텐 지금 정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있던 거 없던 거 나한테? 여기는 없던 거야. 이 상황인 거겠지 사실은요. 근데 꼭 이렇게만 제한이 있을까? 웬만하면은 모든 실수라던가 이런 게 더 많겠지. 실수적인 조건이 더 많겠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이 함수가 되기 위한 면밀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좀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둘의 관계가 좀 나오거든. 공역이 전체 집합이라고 치면 얘는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야. 즉 치역은 어디에 포함되어야겠어? 공역에 뭐가 돼야 돼?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맞아야 일단 되는 거겠죠. 만약에 막 화살 쏘는데 막 엄한 데다 쏴. 광역 밖으로 벗어나. 그러면 걔는 잘한 거 못한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맞지? 관역이 찍히긴 해야 돼요. 안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해 갔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역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정역은요, 화살을 쏴 사람이. 너 만약에 경기에 나갔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으면 돼, 안 돼? 여기 있어. 사람이 섰어. 만약에 뭐 6이라는 녀석이 섰어. 얘 지금 화살 쐈어, 안 쐈어? 그럼 뭐 지금 된 거야, 지금 제대로? 시합이? 안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정역은 무조건 다 쏴야 돼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좀 따져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조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 거겠죠, 맞죠?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하나의 값에 대응시켜야 한다에 뭐라고요?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어떻게 되고 하나의 값에 대응시켜야 돼요. 쌤, 하나의 값에 대응시킨다는 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대응시킨다는 거니까 안 쏜 녀석은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니? 한 번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이 대응시켜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여기 1, 2, 3이 있어. 오케이? 여기 y가 있어. 만약에 뭐 4, 5, 6이 있어. 7이 있고. 얘가 여기에 가고 얘가 여기에 가. 근데 얘가 지금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맞지?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음표 찍어주는 거죠. 핑 찍어, 핑 물음표 찍어주는 거. 너 왜 안 찍었냐고. 이러면은 no야. 이건 함수가 안 돼. 이건 no. 함수가 안 돼요. 무조건 대응시켜야 돼요. 쌤 여기 비었는데요? 비어도 상관이 없잖아. 관역을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 두 번째 여기 내가 뭐라고 썼죠? 여기다 지금 쌤이 지금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하나의 값을 대응시키라고 말했죠. 하나의 값을 대응시키라는 건요. 지금 이 경우 때문에 그래요. x가 x 사수가 한 명이야. 그럼 화살을 또 한 개를 쏴야 돼. 두 개 쏘면은 쌤 우리 양궁대에 나가봐. 양궁대에 화살 두 개 날리니? 하나씩 날리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저 예를 들어줄게. 오케이? 이렇게 대치자. 그러면 1이 1로 가지. 근데 1은 어디로 가? 2는 어디로 가? 1로도 가고 2로도 가. 뭐야 지금 얘 몇 발 쐈어? 두 발 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No. 두 발 쏘서 안 된다고. 두 발 쏘면 안 돼. 한 발만 쏴야 돼. 이해 갔어요? 얘도 지금 두 발 쐈잖아. 오 마이 갓, 맞지? 두 발 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지? 얘는 심지어 세 발 쐈어. 말이 잘 안 돼. 안 된다고. 한 발만. 제발 한 발. 한 발만 쏴야 된다고. 이런 조건들을 가진다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면 다 뭐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어찌 보면 집합의 대응적인 관점으로 제가 보여준 건데, 우리가 대부분 함수라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아?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거든. 한번 쌤이 왼쪽 부분에 그림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됐는지 잠깐만 보여줄게. 혹시 얘 잘 가니? 고맙습니다. 그림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도 궁금한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좀 볼게. 우리가 함수니까 당연히 뭘 볼 수 있겠어? 그래프적 관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그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두 가지 아니겠어? 언급이 있어야 돼. 언급이 없다라는 건 그냥 모든 실수를 보통은 정역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야. 언급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생각도 해보고 직접 작성도 해보고, 오케이? 또는 직접 그려보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행위가 돼야 돼. 대부분 정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모든 실수일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잠깐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은 모든 실수로 되어져 있겠지. 모든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역이라고 하는 그게 정의역이 우리가 실수로 되어져 있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속적으로 줄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어떤 정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얘는 이제 이 산적이다 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리수도 여기에 속하긴 하겠지만 유리수는 보통 범위 안 주죠. 실수라고 주던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 정수를 줄 경우는 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X축이 있겠고 Y축이 있겠죠. 맞죠? 이제 여기가 정역, 여기가 공역인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좀 잡을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뭐 이게 1, 2, 3, 1, 2라고 해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값들이. 0도 포함시키겠지금요. 오케이? 정수만 한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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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이러면 이제 함수가 되나 확인해 볼게요. 0을 넣었더니 2 하나 나왔죠. 1 넣었더니 1, 2 넣었더니 2, 3 넣었더니 0. 하나가 하나씩 대응이 되죠. 얘 이런 함수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쌤, 그러면은 연속적일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걸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가 뭐 직선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직선? 이런 직선 많이 보겠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여기 x 하나 잡아요. 몇 개 점에 대응되죠? 점 하나에 대응되죠. 얘도 하나 x 잡아요. 몇 개 점에 대응되죠? 하나 점에 대응되죠. 아,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이거를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x는 a를 그리면 돼요. 뭐라고요? x는 a라는 이거 기억나세요? 즉 무슨 선? 세로선을 그려요. 세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면 돼요. 이러면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뭐가 함수가 아닙니까? 한 것 중에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배웠던 거 원의 방정식 많이 배웠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 우리 표현 배웠죠? 여기 선을 그으면 몇 개 점에 대응돼요? 두 개의 점에 대응돼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단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인 이유가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마지막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1과 x2가 같다면 fx1과 fx2도 같다.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예요. 뭐야? 정역이 같으면 치역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이해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이해 안 가면 대우 쓰세요. 대우가 뭐죠? fx1과 fx2가 뭐예요? 다르죠. 그럼 x1과 x2도 어때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네 둘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x좌표도 달라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가요? 좋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